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당선인의 랠리 피로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은 11일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장 내 논란을 키운 것과 관련해 시장 상황 변화와 투자자분들의 우려, 당국의 정정 요구 등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12일에서 16일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 유럽 주요국 인프라 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화폐 친화 기조로 비트코인이 12일 주춤한 듯하다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며 9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 랠리의 피로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역시 아쉽지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오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참 아쉽게 저희가 인사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오늘도 시장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하락장을 예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지금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미처 대응하시 못하신 분들은 좀 마음고생이 심한 국내 시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됐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 시장이 휴장을 맞이했고, 어제 채권 시장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연준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CPI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예상하는 것들은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 단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채 관련해서도 4% 이상에서 저점을 다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환차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투자 심리가 이제 약화가 되면서 점차 국내 시장에 대한 자금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는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부분은 지금 2,400포인트까지 좀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만약 2,400포인트 이 부근 지지 못하면은 국내 시장 한동안 진짜 엄청나게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 같은 흐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거래량이 지금 어제 전일 대비 거래량이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와주고 있어요. 이 적은 거래량으로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 거래량 실리게 됐을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매도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우리가 반드시 좀 준비해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시장 상승하는 종목들은 한 점에 몰려 있죠. 머스크와 트럼프, 이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처음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크와 트럼프 섹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은 머스크와 트럼프 섹터 정책 테마주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들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요. 트럼프 관련주들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원전입니다. 정관님,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장이 안 좋아도 뭐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나름대로 상승하는 섹터들은 있잖아요. 오늘은 원전입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도 원전 시장은 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원전에 좀 단단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우세했잖아요. 원전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레드 수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레드 웨이브가 이제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정책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지금 현재 백악관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원전은 건설을 하되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일부분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뿐이었지 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내세웠던 거는 2기 정부에서 원전 확대를 지속해서 할 것이다. 그 기존에도 1기 정부 때도 원전을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원전을 가동시키면서 SMR 투자를 다시 한번 육성하고 이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SMR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원전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나온 보도 자료를 좀 따지고 보면은요, 민주당에서 이제 원전 예산 2,138억 이 정부 여당에서 원안 제출을 했던 거를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이제 합의가 끝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민주당 과거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시행했던 원전 폐기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R 추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원전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원전 건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은 2023년도 작년이죠. 챗GPT 처음 출시가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 수급에 있어서 전력 공급망이 이제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국가적인 비상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추가 건설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건설은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원전을 확대하는 데까지 안전 점검이나 이런 준비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일부 조금 축소는 되겠지만 그래도 급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이제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확대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나왔던 이제 구글이나 빅테크 기업들 MS, 구글, 아마존, MS 같은 경우에도 SMR 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SMR 관련해서 원전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전 세계적으로 체코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체코,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원전이 계속 수주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BHI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HI 원전 SMR 소형 SMR 관련주죠. 오늘 지금 현재 좀 전일 대비해서 3.5% 정도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갭상승했어요. 갭상승하면서
장중 최고가를 따졌을 때 전일 대비 7.8%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잠시 내려와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제 지금 이 위치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추세적으로 이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일단은 미증시가 이제 빠짐으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어느 정도 좀 제동이 살짝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하락은 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G2 파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BHI가 빠지고 G2 파워가 올라갔다. 같은 원전의 SMR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종목이 갈렸다라는 것은 지금 순환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G2 파워가 상대적으로 매수세로 몰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위에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선 이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늘 1,7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 종목은 G2 파워가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진엔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진엔텍 일봉에서 2% 상승 중인데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삼각수렴 형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삼각수렴 만든 이 고점의 위치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위치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예요. 그런데 급등이 약간의 상승세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매수세가 이때 붙은 매수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10월 말부터 10월 20일부터 박스권 형태에서 이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고 있고, 추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전의 추세를 놓고 보더라도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삼각수렴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일정하죠. 그렇다는 것은 이 위치에서 이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터치하면서 소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 가격대 24,500원대 가격이 넘어간다? 저는 이거 돌파 영역대 잡아 들어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돌파 나오게 되면은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돼요. 지지를 받으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저는 이거 3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진엔텍 좀 단기권에서 집중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 같은 게 이 민주당이 원전 예산안을 소폭 증액하는데 동의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민주당의 기조를 살펴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결국에 여야를 떠나서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어떨까요, 이 부분?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에너지 정책이 원전 폐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원전 폐기였는데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원전 정책을 계속해 지금 원전 증액을 하면서 합의를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원전 폐기 정책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실패했다. 원전 폐기에 대한 에너지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 원전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동의했다. 사실상 에너지 정책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는 원전으로 넘어가는 게 대세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왔을 때 상승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충분히 진입하고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재건 올라왔습니다. 네. 요 며칠 동안 이 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이 변동성만 노리고 들어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이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비용 지불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우려했던 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 루비오 의원이 내정이 됐어요. 내정이 되면서 지금 제가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이 루비오 의원 과거의 이제 발언과 행적을 좀 살펴보면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이게 봤을 때 과거에 이제 발언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먼저 루비오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화당의 오바마다. 그리고 이 공화당의 대표적인 강경파 인물로 중국 그리고 이란에 있어서 정말 매파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거 행적과 발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제거 이제 예산안이 좀 예산안 때문에 셧다운 위기로서 미국 시장이 이제 좀 하락 조정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루비오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발언을 하나 또 놓고 보게 되면은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100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 루비오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100년 걸리는데 우리가 이거를 투자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과거에 지금 최근에 발언했던 내용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원하고 있는 것뿐이지 전쟁의 종식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해라. 영토보다 중요한 건 평화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게 뺏긴 영토에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이제 이런 언지를 좀 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과거에 이제 대선 이제 유세를 했을 때도 트럼프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두 다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탓이다라면서 이 우크라이나 쪽에 책임을 돌렸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좀 극에 달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더 많은 지원해야 된다. 지금 한시가 급하다, 빠르고 더 많은 지원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작 트럼프 관련된 이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지원안이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매일 찾아보는데도 보도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자국 우선주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유럽 정치권에서도 트럼프의 이제 2기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끊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신속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변동성이 나와주고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에만 유의하면서 이 상승의 흐름만 체크하고 진입하면서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어디까지나 참고하면서 언제든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시장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부토건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부토건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삼부토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사실 많이 없죠. 이 변동성 어제 상승해서 충분히 먹고 나오고 개파락 나왔을 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탈하고 나왔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부토건 관리 종목에 이제 결산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재무적인 이슈에 또 중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범양건영도 마찬가지죠. 범양건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갭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음봉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주의 종목이라서 제가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지지선은 이탈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삼각수렴 형태에서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한 상승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80원 이 자리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단기권에서 상승에 대한 변동성만 노리고 진입하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다산네트워크스였거든요. 다산네트워크스 오늘 지금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박스권의 형태가 나타났죠. 박스권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지금 과거에 이제 2,850원하고 4,250원 이 400원 한 800원 정도 가격에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위치도 살펴보시게 되면 갭상승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도지 형태의 약간 위아래 길게 달린 음봉의 형태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전일 대비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일단은 추세는 한번 이제 지지선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준 상태거든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선은 어느 정도 이탈 나온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눌렸을 때 3,800원 부근에서 좀 눌림목에서 한번 진입했다가 손절가 짧게 한 3,700원 정도 진짜 초단기권에서 매매해서 좀 단기권에서 변동성에만 대응하는 시장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미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 국토부가 어쨌든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쯤이면 단순히 트럼프 트레이드로 저희가 단순 기대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실현이 될 가능성을 노려봐도 되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먼저 작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뜨기 시작했을 때 바이든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상승을 했던 섹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지원을 아예 안 하거나 지원 금액이 인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축소가 돼서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별거 없네라는 생각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뚫리게 되면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뚫리게 되면 그 다음 표적은 폴란드예요. 지금 폴란드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K9 자주포 엄청나게 수입해가는 국가거든요. 그걸 왜 수입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실상 패전으로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목표는 폴란드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을 이어주는 그 중간지대,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폴란드가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 처음에 개전 초기에 엄청난 구소련제 무기를 지원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왜 지원했느냐?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구색도 갖추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만큼 지원했다. 그러면서 한국제 신식 무기 계속해서 수입하면서 국방 강화한 거예요. 이 숨겨진 속내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는 그 다음 러시아의 목표는 폴란드가 될 거라는 거는 이미 폴란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의 위기 의식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국의 우선주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각에 이제 내정된 인사들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것만큼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트럼프에 투자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최근에 훈풍이 좀 많이 불고 있죠. 오늘도 좀 상승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가 지금 진짜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아침부터 상승이 나와줬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해리스 테마로 엮여 있었죠. 해리스 테마로 엮여 있었는데 해리스가 대선에서 낙선을 했죠. 그러면서 2차 전지주 대부분이 하락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지선이 이탈이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이 테슬라와 관련된 전기차 부문과 관련된 미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4680 그리고 4695 원통형 배터리 관련 이슈들이 좀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트럼프 킹메이커로 돌아온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거액을 베팅하면서 이번 대선의 수혜자는 트럼프다. 오히려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 2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세,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자국 우선주의에 보호무역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그런데 보편적 관세 10% 동맹국들에게는 부여를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최소 60%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공약으로 내걸었죠.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관세 정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정책, 국가 안보를 무기로 해서 25%의 관세를 25%로 관세를 인상하려다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코로나19 때문에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관세를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더 심화되었고 지금 트럼프 2기 상원, 하원, 백악관까지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의 힘이 실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25% 이상의 관세도 동맹국에게도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중국산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60%가 아니라 100% 이상도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우리 자국산이 더 싸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한 전기차 대장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더 싸졌네. 테슬라 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증가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테슬라의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는 물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2차 전지 납품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해리스 후보가 낙선하면서 하락을 맞았던 2차 전지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을 좀 살펴봤을 때는요, 알맥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맥 6.6% 전일 대비 6.6% 상승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위치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전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위치가 오늘의 위치가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 추세가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알맥 같은 경우에도 LG엔솔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엔솔 연관주를 이제 알맥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원화성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상한가 저는 의미가 있는 상한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지금 현재 상한가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올해 8월 달에 박스권 유지했던 이 위치 해리스의 당선이 우세했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8월 달에
해리스의 당선이 우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수의 흐름을 받아서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9월 6일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이 나온 날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속해서 하락세를 걷다가 오늘 한번 빵 하고 떴죠.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테슬라 수혜 충분히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거래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치 지금 현재 가격 1294원이거든요. 이 위치에 대한 지지를 좀 살펴보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15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눌리게 되면 1150원 가격대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캡이죠.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79%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했죠. 장중에는 상한가, 고점은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 위치도 전고점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10월 초반에 대한 이 단기간에 박스권을 터치를 하고 이때 오늘 거래량이 또 나왔거든요. 이 에코캡 상승했던 이유는 오늘 또 리비안, LG엔솔이 4695 원통형 배터리를 리비안에 8조 원 어치 이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보도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보도 자료인데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전기차 수혜를 통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2차 전지 어쨌든 지금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약간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닷새만의 랠리가 멈춘 격인데 어제는 6%가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잘 가다가 갑자기 눌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이게 잠깐 쉬는 걸까? 아니면은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걸까?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테슬라 일단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받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아직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서지 않았고 기대감이 나왔었고 지금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인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일시적인 테슬라의 하락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지난번에 이제 생산 계획 발표가 나왔었는데 생산 캐파를 엄청나게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테슬라의 생산 목표 상승은 이런 계산이 좀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진영이 이제 거액의 베팅을 하면서 이 수혜를 충분히 노린 것을 좀 겨냥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캡 출시 앞두고 있죠. 그리고 FSD 완전 자율주행 지금 내년에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책적인 수혜 충분히 받아가면서 좀 출시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에 만약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이버캡까지 출시가 됐을 때는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하기는 좀 이르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은 좀 대응하고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를 마지막으로 상승 중인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는 20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 예. 희미하게나마 빨간불 예. 켜지고 있는데요. 예.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실까요? SK하이닉스 좀 아쉬워요. 이제 HBM 기술 선도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쳤거든요. 제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반도체 대장으로 돌아온 SK 하이닉스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하락 추세는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박스권 유지하면서 낙폭은 줄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 블랙엘 칩 출시 연기됐죠. 그리고 TSMC 관련해서는 수출 규제 맞았죠.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도체 이슈 상당히 좋지 못한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공급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마이크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선행하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 물론 재료도 충분하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럼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다 갖추고는 있지만 지금 $1 환율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해서도 관세도 분명히 관세도 한몫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악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권에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8만 원, 18만 2천 원 이탈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 이탈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치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 16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하락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가 좋지 못하고 시장이 좋지 못하고 반도체에 대한 악재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그나마 손실이 적었을 때 좀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반도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지수 하방 빠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증시는 트럼프와 머스크에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K하이닉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18만 2천 원 선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퓨런티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전문가님, 퓨런티어 그래도 최근에 좀 상승세를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매수했던 가격보다 지금 더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카메라 이슈 관련주거든요. 자동차 카메라 뭐가 생각이 날까요? 바로 자율주행이죠.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카메라거든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센서를 인식을 하고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품이에요.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메라와 센서인데 이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업은 자동차 전장용이기 때문에 전장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수하신 매수 가격 3만 원에 대한 가격 사실은 이제 좀 고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추세는 돌리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굵게 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이 좀 얇은데 일단은 선을 조금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을 좀 굵게 했는데 지금 하락 추세 완벽하게 돌파가 이 자리에서 나와줬어요.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 나온 위치 이때를 보시게 되면은요. 전고점 매물대요. 여기 매물대요. 매물대를 넘어가서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위치거든요. 눌렸다가 재돌파하는 위치예요. 단기적으로 V자 반등 나와주고 있죠. 이 위치 넘어가게 됐을 때는
매수하신 매수가까지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비중이 30%면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긴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 다시 정리했다가 요 위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 23,000원에서 3만 원대에 대한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박스를 쳤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앞전에 이 매물대를 살펴보았을 때 여기 이때 가격대가 거래량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나와줬죠. 여기 이 가격대 영역에서 지금 좀 찍어 드릴게요. 여기 이 가격대 27,000원, 25,000원에서 27,000원의 가격대가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단기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오게 되면은요. 일부 비중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그보다 높은 가격까지 한번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퓨런티어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오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정리하실 것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룡전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59,1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재룡전기, 그러니까 엊그제죠. 예. 한 15% 이상. 예. 굉장히 좀 낙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예. 이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조금 안타까워요. 지금 일단은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2024년 2월 달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해서 상승했거든요. 이때 2만 원 하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500% 상승했어요. 이렇게 500% 상승을 했는데 지금 빠진 위치는 한 절반 정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하락 추세로 만들어지면서 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닥을 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9,100원 지금 재룡전기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일단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구리 가격하고 좀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구리 가격 안타깝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재룡전기 충분히 하락이 더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저희 종목 상담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어쨌든 여전히 오늘도 장이 아쉽습니다. 이럴 때 힘날 수 있도록 종목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진짜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이제 2차 전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2차 전지의 이 뒤에는 바로 이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맥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다 LG 엔솔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LG 엔솔,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리비안에 4695 배터리를 수주를 받는데 8조 원대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사실상 테슬라의 가장 수혜를 받고 리비안의 수혜를 받는 이 전기차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의 사실상 대장의 역할을 이제 좀 대장 역할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킹메이커로 돌아온 테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 가격 경쟁력 충분히 확보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박스권 형태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 형태 깨지 않고 충분히 다시 한번 오늘 안타깝게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하락은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엔솔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이제 공개를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아침에 방송에서 이제 개장 전에 종목을 추천했던 종목인데 목표가 달성하는데 성공했어요. 40만 5천 원에 들어가면서 10% 가격대에 정확하게 맞춰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익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났을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42만 원 근처에서 한번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42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손절가는 38만 원, 이 박스권 하단 38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8만 원의 위치는 정말 지켜줘야 되는 손절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어요. 일단 전고점에 대한 박스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45만 원대 부근, 44만 원대 가격대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물대, 이 앞전에 44만 원대의 가격대에 대해서 매물대로 작용하면서 저항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자리를 45만 원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이 거래량이 이 거래량보다 좀 적게 한 반 정도, 반에서 한 80%그 정도까지만 맞춰주더라도, 그러고 이제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매물 소화 다 됐다고 봐요. 그러면서 더 큰 목표가, 2차 목표가인 56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만 원까지 이 자리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화성 갈 준비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6만 원이라는 2차 목표가도요, 지금 100위권 돌파한 거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더 큰 목표가를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2차 목표가 56만 원까지도 가격대 상승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2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충분히 우주선 타고 스페이스 X를 탄 종목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2차 전지 수주권들로 기대가 되니까요.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원전,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2차 전지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지수 하락 추세가 이어지니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책 테마 변동성을 공략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